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 1호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절대로 그 공수처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짤막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1월 인사를 이후로 차근차근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해가고 있는데요. 지금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에 치우친 그 특수부로 치우친 인사를 바로 잡겠다고 그렇게 밝혀서 또 검찰 내부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바로 검찰의 권력 유착 사건으로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공수처는 검찰이 제대로 사법 정의를 세우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탄생한 조직이라며 권력과 유착을 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거나 제 식구 감싸기 등 과오가 있었던 사건들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특정 개인의 문제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거론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공수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의 역할이 뭡니까? 법률가로서 그리고 인권 감독자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감독하는 역할이라며 검경 사이의 민주적 통제와 협력적 관계가 정착되고 나면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마디로 특정한 개인의 사건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결국엔 그러면 윤석열, 나경원 이들은 1호 대상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볼 수 있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권력 유착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명숙 사건, 그리고 윤석열 장모, 윤석열 부인 김건희, 그리고 나경원,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심지어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서 사건을 조작을 하기도 했었고요. 정말 중범죄에 대해선 그들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윤석열은 제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되더라도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윤석열 장모 사건, 윤석열 부인 김건희 사건, 이것도 대표적으로 제대로 파헤치고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될 사건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건, 거대한 권력과 그 검찰의 유착관계 사건, 이런 것들을 파헤치다 보면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패거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번에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사건을 보더라도 과도하게 그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던 게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결국엔 그 뿌리엔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윤석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절대로 이 공수처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고 이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이 되면 윤석열은 절대로 지금 본인이 저질러놨던 일들을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이 처벌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이렇게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개혁 해야 할 텐데 공수처 설치라면 되죠.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같은 인권 변호사가 처장을 맡아야 될 텐데 이 노무현 문재인 이런 두 분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도 정말 간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제대로 파헤쳐서 이 실체를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고 한명숙 전 총리님의 명예를 조속히 회복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최근 한명숙 사건 재조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청장의 이름이 나온 거에 있어서도 그런 취지에서 성역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며 약간 애매한 답변을 남기긴 했는데, 결국엔 검찰의 권력 유착 사건을 놓을 때 윤석열을 빼놓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윤석열이 떨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박찬호 이런 사람들 1월 정기인사 때 지금 윤석열의 팔다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이 지방으로 결국에는 좌천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좌천당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검사가 터무니없는 공소장을 쓰고 그걸로 기소를 해버리면 이게 모든 게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네 라고 끝나야 될 문제입니까? 당연히 인권을 침해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사건을 조작한 것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태까지 제대로 그런 게 수사도 안 받고 본인들은 아닌 말고식으로 떼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윤석열 장모 이들도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질러왔던 그런 범죄 행각들이
지금 묻혀 있지만 제대로 드러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공수처 1호 대상 누가 되길 원하냐는 그런 투표에 무려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압도적으로 93%가 윤석열 씨를 뽑았는데 나경원 씨가 7%를 받긴 했지만 국민 밉상 나경원도 절대로 이대로는 잊혀져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영상에서 나경원을 꼭 언급하는 이유가 절대로 이렇게 잊혀져선 안 될 친일 매국 세력의 대표적인 얼굴마담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검찰 관련해서도 윤석열 장모, 윤석열 부인 김건희, 나경원 이렇게 봤을 때 17,000명 넘는 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무려 67%, 약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윤석열 장모 사건을 더 널리 알려야 된다, 그리고 파헤쳐 봐야 된다 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경원이 외면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구독자들 중에 16,000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97%나 되는 분들이 나경원을 계속 집중해서 다뤄달라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나경원이 친일 매국 행적을 벌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들의 그 서울대 실험실 사용 의혹과 제1저자, 제4저자 의혹, 그리고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성적, 그리고 터무니없이 막 뒷불이 A가 되는 기괴한 현상들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 나경원 관련해서 그 고발이 무려 검찰에 10차례, 경찰에 2차례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이걸 덮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과 그 여러가지 얽힌 그 유착 사건들도 파헤쳐야 되지만 결국에 이 뿌리를 타고 가다 보면 나경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 나경원이 이 묻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저는 도저히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나경원이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처벌받는 그날까지 저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영상도 끝까지 늘 시청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즉 깨어있는 그 시민들의 조직된 힘 덕분에 역사를 바로 잡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